진짜 고등학생들이 이 조언을 들으면, 팁을 들으면 네. 돈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참고적으로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학 꼭 가야 하는 건 아니지만 가야 한다면 저희 이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컨설턴트 이쌤입니다. 오늘은 그 직업인 인터뷰 컨텐츠 두 번째 게스트를 모셨는데 당분간은 저희 친구분들 위주로 좀 모시고, 오늘 이제 오시게 된 분은 뭐 자기소개 간략하게 먼저 해주시면. 네, 저는 인하대학교 1, 2학번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기아자동차에서 생산관리라는 업무를 하고 있는 최휘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하대학교 아까 전기공학과 나왔다라고 했는데 네.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 어느 전형으로 들어가셨나요? 저는 정시 전형으로 들어갔었고, 앞에 친구분이 너무 좋아서 살짝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하자면은 한 평균 등급으로 한 2.1, 아니 2.2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정시 전형으로 들어갔으면 학교 어디 쓰셨어요? 저는 그때 정시에서 중앙대, 인하대, 건대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합불 결과 좀 이야기해 주시면. 그때 이제 인하대랑 건대를 붙었었죠. 인하대 전기공학이랑 건대 전자공학. 그러면 사실 인하대랑 건대는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도 좀 지역에 따라서 많이 갈려요. 그러니까 서울권에 있는 친구는 건대 갈 것이고, 인천 쪽 사는 친구들은 또 인하대를 또 선호하는데, 굳이 인하대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제 그 당시죠. 지금부터는 약 8년 전.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인터넷 치면 나오는 그런 공학 계열 순위 같은 게 있었어요, 대학교에. 그때 뭔가 그런 아웃풋이라고 하죠. 뭔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이제 취업을 할 때 그런 통계치를 보면은 인하대가 좀 더 앞섰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이제 공학적으로는 인하대가 좀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미래를 위해. 그럼 만약에 다시 선택하게 되면 인하대 다시 선택하실 겁니까? 인하대 가야죠. 오. 네. 건대는 가면 이제 노느라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그리고 노는 데가 너무 발달해 있어가지고. 인하대도 인하대 후문은 뭐 번화가로서 거기는 사실 외부인이 거의 안 들어오고 그냥 그들만의 리그인 장소라. 그래서 저 건대 갔으면 저는 정신 못 차렸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하대 전기공학과 동기분들은 지금 취업을 어느 방향으로 많이 했나요? 이제 보통 제 동기들 보면은 이제 전기가 이제 뭐 전자랑 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전자회사들 뭐 많이 가죠. 삼성전자, 뭐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 많이 가고, 또 특히 전기공학은 한국전력,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한전을 좀 많이 지원해요. 많이 가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면 왜 본인은 기아자동차를 선택하셨죠? 저는 이제 성향 차이인데 뭔가 공격 가면 그냥 뭔가 너무 밋밋한 인생을 살 것 같아서 약간의 그런 미래에 대한 욕심을 내고자 사기업을 가게 됐죠. 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러면 이제 인하대 공대를 정시로 합격할 정도면 사실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그럼 학교 다닐 때 얼만큼까지 공부해 보셨나요? 고등학교 때. 네.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제가 한 2년 고2 때부터 항상 이제 인강을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인강 강사 이름 얘기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신승범이라는 그 수학 강사 분께서 워낙 탑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 걸 들었는데 그분이 항상 14시간을 공부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맨날 이제 스탑워치 맞춰놓고 하루 14시간 이제 카운트다운 하면서 맨날 채우려고 노력했었는데, 실제로 한 이틀 정도밖에 못 채우고 나머지는 다 못 채웠던 것 같아요. 14시간까지 공부를 하면 거의 그 정도에 근접해서 공부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근접했다고는 안 했어요. 근접했다고는 안 했고, 근데 그때는 주변 친구들이 다 그 정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다 그 정도 했어서 뭐 잠 한 6시간, 7시간 자고 밥 먹는 시간 좀 빼고 웬만하면 다 책상에 앉아있고, 고3 때, 특히 고3 때 이제 그랬었죠. 기아자동차 아까 자기소개 하시면서 뭐 네. 생산관리 쪽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면 기아자동차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회사다 보니까 자동차를 이제 만들어야 되고 또 팔아야 되고 또 홍보를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생산 쪽에서 이제 그 공장을, 제조업이다 보니까 공장에서 직접 한 대 한 대씩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부품들의 이상이 없게
잘 투입해주고 그런 시스템적인 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진짜 나이 많으신 분들이랑 또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겠네요. 그쵸. 근데 뭐 어디 회사를 가도 나이대는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또 네. 이제 회사를 안 다녔다 보니까 아직 사회를 좀 덜 알 수도 있고. 그렇죠. 회사 생활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이요? 네. 저는 이제 저희 이제 기아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는 7시부터 해요. 보통 7시부터 근무를 시작을 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한 3시 한 40분, 50분쯤에 근무가 시간이 종료가 돼요. 뭐그 이후에는 좀 남은 일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특별히 별일 없으면은 7시 출근해서 4시쯤 퇴근을 합니다. 네. 일찍 출근해서 좀 일찍 퇴근하는. 네. 그래도 공부 그 일하는 시간은 좀 맞춰주는. 일하는 시간은 이제 딱 점심시간 제외하고 한 8시간 정도 근무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일찍 시작하고 일찍 오기 때문에 좀 차가 막히는 그런 출퇴근 시간을 좀 피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의 그런 자기 개발 같은 경우도 할 수가 있겠네요. 퇴근하고도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 나온 김에 기아 자동차의 그 자랑 한번. 자랑. 퇴근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요. 휴가가 다른 회사보다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휴가 쓸 수 있는 휴가 일수가 어느 정도나? 기본적으로 1년차가 지나고 나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한 2일 정도? 네, 22일 정도. 근데 이제 여름 휴가나 기타적으로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 쉬는 날들이 있어요. 그런 날들 빼고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휴가 일수만 22일. 오, 상당히 좋은데요? 근데 또 연차 계속 올라가죠. 휴가 일수도. 그럼 이제 또 학생들 입장에서 좀 궁금한 게 기아 자동차를 다니는 사람들의 학벌에 대해서 좀 궁금할 텐데 이거를 인문 계열 쪽으로 이제 접근한 학생 그 취업한 사람들과 좀 자연 계열 쪽으로 이렇게 취업한 학생들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저는 자연 계열이기 때문에 주변에 동기들이 다 자연 계열이 많아요. 자연 계열 친구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서울 이상의 이제 친구들과 또 이제 지방에서 이제 국립대학교, 그 직업국이라고 네, 하는 직업국이라고 하죠. 부산대나 네. 뭐 충남대, 전남대, 전남대, 뭐 충남대, 뭐 경북대, 부산대 이런 직업국 친구들도 많고 이제 꼭 서울 아니더라도 뭐 어디 뭐 항공대가 고양시 쪽인가 맞죠? 고양시인데 사실 입결로 치면은 인서울 이상의 학교고 항공대 출신도 많고 그래서 자연계는 그 정도일 것 같고요. 인문 계열은 그거보다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기아 자동차를 굳이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동차 멋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관심 때문에 먼저 선택을 한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뭐 연봉, 복지, 그런 처우 뭐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한국에서는 또 꽤 좋은 기업에 속하지 않나. 뭐 연봉 네. 얘기를 굳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연봉 기아 넘어가도 자동차의 연봉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 주신다면. 연봉이요. 연봉은 사실 저희가 흔히 아는 그 대기업들의 수준이 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항상 그 해 연도의 경영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한 3, 4년, 한 4, 5년 전에는 자동차 쪽이 좀 괜찮았었고 그래서 그때는 뭐 이제 그런 반도체 쪽보다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또 반도체가 워낙 잘 나가서 요즘은 좀 이제 약세죠. 근데 또 앞으로는 이제 계속 흐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현재는 그 이제 앞서 말한 그 삼성전자 다닌 친구보다는 조금 아래이지 않을까. 저도 정확하게 비교를 안 해봤지만 그러면 이제 자동차 그 회사를 다니는 이제 현직자로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그 자동차 쪽으로 좀 생기부를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생부종합 전형에서. 좀 팁을 주자면 어떤 걸 하면 이제 학생들이 그런 활동적인 부분을 자동차로 좀 더 트렌디하게 잡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저도 뭐 요즘 입시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 수준에서 자동차에 대한 뭔가 일단 활동을 하는 게 뭐 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그런 기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알아본다든가 이런 게 되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뭔가 이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냥 어디 뭐 자동차 박람회 같은 데를 많이 가서 그런 데서 이제 그런 데 가면은 그 각 기업에서 우리 자동차 지금 우리 이런 기술 갖고 있어
막 이런 것도 돼. 막 이런 식으로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막 우리 손 안 대고도 다 자동차 운전해. 막 이런 것처럼 막 리모컨으로도 요즘 주차를 할 수 있는 시대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지금 기술보다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그런 기술보다 한 4, 5년 후의 기술들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다니면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좀 동향을 많이 파악하고 기술의 흐름을 알려는 그런 쪽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고등학생들이 이 조언을 들으면, 팁을 들으면 네.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참고적으로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마무리 단계인데,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그 고등학생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자면, 사실 저도 뭐 한국에서 뭐 충분히 인하대도 좋은 학교지만 뭐 한국에서 막 학벌로 와 할 정도의 그 정도 대학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이제 잘 지금까지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귀한 자리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뭐 기업을 가게 됐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대학이 중요하지만 이제 대학교 가고 나서의 삶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선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뭐 대학교 간다고, 좋은 대학교 간다고 거기서 결정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좀 더 기회가 조금 더 많아질 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좋은 대학을 갈수록 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서 좋은 선후배들 많이 만나면서 서로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서로 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는 거지, 그냥 학교 대학 입학을 했다고 해서 뭐 결정되는 게 없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좀 도전하다가 입시 경쟁에서 조금 만약에 목표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그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도 일단은 현재 입시 경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목표를 한번 설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이 되게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되게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한번 해봤으니까 난 이것도 할 수 있어, 나는 성공해봤어, 뭔가 그런 경험이 되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실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 요즘 교육 체제가 그 진로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높아지고 있고 관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학생들 중에 진로 설정을 못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또 도움될 만한 이야기 있을까요? 저도 근데 고등학교 당시는 뭐 제가 어떻게 어떤 회사를 갈지 어떤 진로를 갈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 근데 그냥 제 생각에서는 갈 수 있는 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전공을 선택하는 게 앞으로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특별한 목표가 없다면, 특별한 만약에 자기 그 진로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게 없다면은 좀 포괄적으로 쓰일 수 있는 약간 공학 계열에서는 그 이제 뭐 기계 공학이나 뭐 전자전기나 뭐 화학, 앞서 전화기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줬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왜 전화기가 유명하냐면 워낙 어떤 사업에서도 많이 쓰이니까 그런 기회를 되게 넓히는 거거든요. 그 공학을 선택한다는 게. 그런 식으로 특별한 진로가 없으면은 일단은 선택의 폭을 넓혀놓고 거기서 좀 더 관심사를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일단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럼 문과 계열은 어떤 학과 선택해야 되죠? 문과는 이제 저는 자연계다 보니까 이쌤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쪽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가장 현명한 대답을. 제가 뭐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왈가왈부하기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게스트도 제 친구죠. 그 휘병 씨랑 같이 이야기를 좀 여러 이야기를 해봤는데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그 좋아요와 구독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 쌤은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